자,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량 중심. 먼저 아래 그림을 보면 어떤 야구 선수가 이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은 어떤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공을 우리는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루냐면 이 공을 단일 점입자로 간주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단일 점입자로 간주한다. 자, 단일 점입자, 우리는 지금 하나의 어떤 물체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물체 점입자처럼 간주한다라는 것은 이 물체의 크기를, 포인트 파티클, 점입자라는 것은 크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크기를 무시한다. 그죠? 크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의 질량이 m이고 얘가 어느 특정한 순간에 v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순간 이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k로 표현하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러한 형태의 병진 운동 에너지 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일 점입자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어떤 물체 있죠. 우리가 다루는 실제 물체는 이러한 단일 점입자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실제 물체는 우리가 크기를 무시할 수가 없다. 크기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얘가 어떤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내부 구조가 있다. 내부 구조를 가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 물체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공 같은 경우도 날아가면서 이 공 자체가 회전을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공이 아니라 다른 물체 같은 경우는 진동을 한다든지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에너지를 이런 병진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따져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가지는 어떤 이런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물체를 한번 간주해 봅시다. 자, 이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회전을 하면서 이 점은 이쪽 방향으로 어떤 v의 속도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움직이는 이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점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점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뭐예요? 이제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본다면 그 물체를 이루는 다른 지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파란색하고 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럼 순간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 빨간색 점, 이 점은 어느 속도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얘의 벡터 합,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크기를 가지는 물체, 이 크기를 가지는 이 물체 모든 지점에 있는 각각의 지점들의 속도가 다 다르죠.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없다. 2분의 1 이 전체 물체의 질량이 라지 m이라고 하면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물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다루고자 할 때도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첫 번째 입자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입자가 있고 여기에 세 번째 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입자를 하나의 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개로 설정을 했는데 이 각각의 물체가 첫 번째 입자는 이쪽 방향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 v1의 속도로, 두 번째 입자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자는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입자로 구성된 어떤 물리계를 다루려고 할 때 속도를 어떤 걸 써야 돼요? 첫 번째 입자의 속도를 쓸 거냐, 두 번째 입자의 속도를 쓸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입자의 속도를 쓸 거냐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처럼 크기를 가지는 어떤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물체 운동이나 또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그런 입자를 뭐 입자계 또는 다입자계의 문제를 다룰 때 유용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뭐예요? 질량 중심이라는 개념입니다. 질량 중심이 이러한 크기를 가지는 물체 또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계를 다룰 때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망치를 이제 비스듬하게 던졌더니 이 망치가 어떤 특별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현재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망치가 지금 이 어떤 특별한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데 이 특별한 점이 바로 뭐냐면 질량 중심이에요. 질량 중심. 그래서 질량 중심의 어떤 이동 경로를 이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그 질량 중심은 정확하게 망치의 회전과 상관없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질량 중심은 만약에 이 질량 중심에다 LED를 달아서 어두운 방 속에서 이 망치를 던지게 되면 우리 눈에는 질량 중심만 보이는데 그 질량 중심은 마치 어떤 망치의 질량이 라지 M이라면 질량 M인 어떤 점입자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고 마치 어떤 중력이 그 점에만 마치 단일 점입자에 작용하듯이 외력이 그 점에만 작용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특별한 점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질량 중심이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망치가 이 질량 중심에 대해서 회전을 하든 아니면 진동을 하든 모양이 변형되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질량 중심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냥 단일 점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크기를 가진 또는 나중에 이제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 그 질량 중심은 이 전체 계의 물리적인 계 크기를 가졌든 입자가 여러 개든 이 물리적인 계의 어떤 병진 운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의 일단 이 망치에 날아가는 망치의 운동 에너지를 따져보면 자, 일단은 뭐가 있어요? 이 질량 중심이 병진 운동하고 있죠. 그냥 점입자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 회전은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요? 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또는 뭐 이렇게 용수철 같은 거라면 이렇게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진동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회전이든 진동이든 모양의 변형이든 그것들은 전부 다 어떤 운동이냐면 이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이에요. 질량 중심을 따라 같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해 상대적인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의 전체적인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운동 에너지 밑에 REL이라고 쓴 것은 relative, 이제 상대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가 정당화를 하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그 물체 한 개가 크기를 가진 하나의 물체든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개든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운동에 의한 에너지를 모두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여기에 마찰이 없는 바닥에 이렇게 상자가 질량 M인 상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질량 중심이 여기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강체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자의 모든 지점들이 질량 중심하고 다 같이 어떻게 움직여요?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고 여기에 질량 m이 모여 있다 볼 수 있죠. 나머지 모든 부분들 나머지 질량 중심 이 크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다 질량 중심의 속도가 같이 움직이죠. 그럼 상대적인 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량 중심 왜 유용한지에 대한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어지는 이제 강의에서는 질량 중심을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량 중심의 정의와 질량 중심을 실제로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XCM. 자, XCM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N개의 입자로 구성된 개를 볼 건데, 자, 정의는 N분의 어떤 MIXI, i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i번째 입자의 좌표를 곱한 그 값에다가 각각 그러한 기여분을 다 더해준 다음에 이 라지 M은 뭐냐면 라지 M의 의미는 라지 M은 개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을 다 더한 겁니다. 1부터 n까지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볼 건데, 자, 이게 x축 방향입니다. x축 방향. 자, 현재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3kg짜리 물체와 1kg짜리 물체로 구성된 이 두 개의 물체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자. 그러면 자, XCM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먼저 개를 구성하는 질량 3kg하고 1kg 두 개죠. 그럼 그 두 개의 질량을 더한 게 전체 개의 질량이니까 3 더하기 1, 그러니까 4죠. 4kg 분의 먼저 첫 번째 입자는 어때? 질량이 첫 번째 M1이 뭐예요? 3kg. 이 첫 번째 입자라고 보면 3kg 곱하기 좌표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m. 예, 미터로 갈게요. 1m 더하기 두 번째 1kg짜리 물체는 1kg 곱하기 5m죠. 그러니까 3kg과 1kg짜리로 구성된 이게 X축 방향 질량 중심은 2m가 되는 거죠. 2m.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2m. 그러니까는 질량 중심이 여긴 겁니다. 여기가 센터 오브 매스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좌표는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자, 원점을 어디를 잡든지 간에 뭐는 질량 중심의 위치는 바뀌면 안 됩니다. 좌표 값은 바뀔 수 있죠. 원점이 바뀌면.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인데 원점을 바꿨죠. 기준점을.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그러면 XCM은 질량은 3kg하고 1kg이니까 4kg이고 3kg 곱하기 이제는 좌표가 마이너스 1m죠. 마이너스 1m 더하기 1kg 곱하기 3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더하면 0이 되죠. 0. 0의 좌표는 여기입니다. 그죠? 0의 좌표는 여기죠. 여기가 CM. 그러니까 좌표는 2, 그 다음에 0으로 바뀌었지만 그 위치는 어때요? 3으로부터 오른쪽으로 3kg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m, 1kg으로부터 왼쪽으로 3m인 그 위치는 바뀌지 않죠. 그럼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경우 XCM을 구해보면 이 경우에 3kg, 4kg, 1kg 전체 질량은 8kg이고 그죠? 첫 번째 입자는 3kg 곱하기 1m, 두 번째 입자는 4kg 곱하기 3m 더하기 세 번째 입자는 1kg 곱하기 5m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에를 다 더하면 3, 8, 그 다음에 12하면 20이니까 2.5m입니다. 그러니까는 질량 중심 위치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두 개 3kg하고 1kg일 때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에 4kg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 중심이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간 2.5m죠. 여기가 CM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X축의 어떤 질량 중심을 보았는데 X축 방향으로의 그럼 YCM하고 ZCM 그러니까는 Y축 방향하고 Z축 방향을 만약 얘가 2차원적으로 따져준다고 하면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좌표를 X축 좌표 대신에 N에 뭐예요? MI, YI를 해주면 되고 I번째 좌표 G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 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그 입자의 z축 좌표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kg, 2kg, 3kg, 자, 1kg, 2kg, 3kg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된 입자계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 XCM을 구해보면 전체 질량이 얼마죠? 1kg, 2kg, 3kg 더하면 6kg이죠. 따라서 6kg 분의 자 뭐만 따져주면 돼요? 이제 x축의 좌표만 따져주면 됩니다. 1kg은 x축 좌표가 1m,
그죠? 더하기 자 여기가 1m죠. 그리고 2kg은 4, 3kg은 2입니다. 그래서 자 2kg은 4m 더하기 3kg은 2m가 됩니다. 그래서 x축의 질량 중심은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6분의 위에 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2, 3은 6, 4, 2, 8, 15 6분의 15m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전체 질량은 6kg이고 이제 y축 방향의 좌표만 쓰면 되죠. 자, 1kg인 물체 y축 좌표는 1m 2kg인 물체 y축 좌표는 2m죠. 2m 더하기 3kg짜리 물체의 y축 좌표는 마이너스 2m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1m. 자, 이거는 아까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5m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얘 질량중 x축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은 여기고 y축으로는 6분의 1이니까 대략 뭐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cm쯤 될 겁니다. 근데 z 좌표는 지금 표시하지 않았지만 z 좌표는 6kg분의 자 1kg짜리의 y축 좌표는 0, 2kg짜리 y축 좌표도 0, 3kg짜리 y 좌표도 0이니까 0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면 자 그러면 얘를 위치 벡터는 여기가 원점이죠. 위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는 우리가 RC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 RCM 얘는 어떻게 쓰냐면 XCM, YCM, ZCM을 성분으로 갖는 위치 벡터입니다. 그러면 얘는 XCM I 더하기 YCM J 더하기 ZCM K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했던 거를 따져주면 자 XCM, YCM, GCM에 정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mi를 묶어내면 xi i 벡터 그 다음에 yi j 더하기 zi k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예를 들면 1kg짜리의 위치 벡터 첫 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기가 편해요. RCM은 n분의 1의 전체 질량분의 i는 1부터 n까지의 mi 그 다음에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RCM의 어떤 정의를 이용을 하면 자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자 세 개의 M1, M2, M3 각각 1kg, 2kg, 2kg으로 2kg인 세 개의 물체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M1, 1kg인 M1은 좌표가 원점으로부터 2,1,3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M2는 4, 2, 1의 위치 X, Y, Z 그리고 M3는 5, 5, 10의 위치에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 RCM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일일이 성분별로 구하지 않고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 개의 RCM이라는 것은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5kg이죠. 5분의 1. 자, 이 n분의 1, 5분의 1. 자, 에다가 먼저 첫 번째 M1이 얼마예요? 1kg 곱하기 좌표가 2,1,3m예요. 그죠? 미터 더하기 두 번째 2kg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위치 4,2,1 미터 더하기 세 번째 M3는 2kg 그 다음에 좌표 이제
위치 벡터는 5,10m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 계산을 하면 자 5kg 분의 1에다가 자 얼마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x축은 2, 8, 10이니까 2, 8, 10이니까 20kg/m. 그 다음에 단위가 그 다음에 y는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에다가 1 곱하기 2니까 더하면 5, 그 다음에 10이니까 역시나 20kg/m. 그 다음에 z축 좌표는 3 더하기 2 더하기 20이니까 25kg/m입니다. 그러면 킬로그램은 이렇게 날라가니까 단위가 자 그리고 5로 나눠주면 질량 중심은 4,5 m임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앞에는 질량 중심 구할 때 각각의 입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점입자 여러 개의 점입자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거는 뭐냐면 자 크기를 가지는 물체 자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있을 때 자 크기를 가지는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크기를 가지는 물체는 어떻게 간주할 수 있냐면 이 크기를 가지는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싶어요. 이 크기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작은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쫙 붙어 있다는 것과 똑같죠. 그럼 얘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나눠요. 이렇게 잘게 나눕니다. 이렇게 잘게 나누겠죠. 이런 식으로 얘를 덩어리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덩어리를 나누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렇게 덩어리를 나눕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뭐를 요 덩어리 하나 요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델타 mi 번째 어떤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만약 이 전체 이 덩어리 요 큰 물체 하나의 전체 질량이 만약에 라지 m이고 얘를 몇 등분했다면 전체 n 등분 n 개의 조각으로 나눴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죠? 그러면 자 XCM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XCM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n분의 1의 전체 질량으로 정의를 이용하면 리미트 i는 1부터 n까지를 더하는데 뭐예요? 델타 mi에다가 얘 xi가 되겠죠. i번째 어떤 좌표를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매우 이제 러프한 거죠. 왜냐면 이 델타 mi 자체가 어떤 특정한 x축 좌표가 결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XCM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려면 얘는 리미트 n을 어떻게 보내요? 무한대로 보내면 조각이 매우 작아지겠죠. 매우 작아지면 거의 점입자처럼 볼 수 있고 얘 x축 좌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쓰면 i는 1부터 n까지 델타 mi xi 쓸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델타 mi가 n분의 m이었으니까 n이 매우 크면 델타 mi가 매우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리를 바꾸면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xdm 즉 무슨 말이냐면 매우 작은 덩어리를 x 좌표로 곱해 가지고 걔를 다 더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연속 질량 분포일 때는 xcm이 어떻게 해요? n분의 1의 xdm 적분한 거로. 그러면 ycm은 어떻게 될까요? ycm은 n분의 1의 dm의 질량에다가 y좌표로 곱한 다음에 다 더한다. 그러면 zcm은 n분의 1의 그쵸 dm의 어떤 입자에 z좌표로 곱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 질량
분포일 경우에는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제 RCM은 n분의 1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번에는 RDM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근데 좀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입자계에 대한 뉴턴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뉴턴 제2법칙 F는 ma라는 어떤 이 식을 적용시킬 때 F는 ma 이 식을 적용시킬 때 우리는 어떤 경우만 주로 다뤘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질량 m의 물체에다가 내가 F라는 어떤 힘을 주면 이 물체가 어떤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였죠. 이 경우에 이 질량 m이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A라는 동일한 가속도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이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일 점입자처럼 이제 간주를 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이제 크기가 있거나 이제 크기를 가지거나 또는 크기가 있거나 또는 입자의 개수가 여러 개인 다입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이제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이 질량 중심의 운동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진술한다는 거예요. 질량 중심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개의 여러 개의 물체로 여러 입자로 구성된 개의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는 이런 식으로 전체 질량을 가지고 개별적인 요 양을 나눠준 거죠. 만약에 n개 입자라면 n개 입자에 m대 기여분을 다 더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자, 얘를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양변을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RCM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자, 이게 뭐와 같으냐면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을 하면 i번째 입자에 뭐는 변하잖아요. 그쵸. 질량은 변하지 않고 i를 i번째 입자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i번째 입자의 가속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요거는 자, 시그마 i는 1부터 첫 번째 입자부터 n번째 입자까지의 mi 이거를 다 더한 값은 뭐와 같으냐면 라지 m 전체 질량에다가 ACM을 곱해준 것과 같더라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MIAI가 뭘 의미할까요? MI번째 입자에다가 I번째 입자의 가속도를 곱한 것은 곧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I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힘 각각이 그러면 첫 번째 입자로부터 n번째 입자까지의 작용하는 힘을 다 더했다는 것은 이 개에 작용하는 R자임이죠. 전체 모든 힘의 벡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R자임이 곧 어떤 R자임 뭐 같다?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곱한 거하고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크기가 있는 물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있는 물체,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물체.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해봐요.
CM입니다. 그러면 밑에도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CM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물체의 어느 부분에 힘을 주든지 여기에 계속해서 어떤 F라는 힘을 주든지, 그럼 얘는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힘 F를 주게 되면 얘는 회전하지 않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량 중심 요 CM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거리 요 거리가 있을 때 요 질량 중심점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회전하면서 가나 뭐예요? 그냥 회전하지 않고 쭉 가나 어때요? 동시에 도달한다는 거. 왜냐하면 질량 중심의 가속도는 같으니까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심점,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가속도 ACM은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이 막대의 질량의 m이라고 하면 m분의 f를 해주면 되는 거죠. 아래쪽도 뭐예요? 질량 중심점 요 지점의 가속도는 m분의 f가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위의 경우는 질량 중심의 이제 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회전 운동도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밑에 있는 경우보다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도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잘 보면 자 밑에 있는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똑같은 거리 갈 때 위쪽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미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이 정도 거리만 밀어주면 되죠. 힘 F로. 근데 위에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있고 질량 중심이 여기와 똑같은 위치에 왔을 때 이만큼 이렇게 기울어졌다면 이 F라는 힘이 밀어준 거리는 요 거리가 아니라 요 거리만큼 밀어주게 되죠. 따라서 회전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F라는 힘으로 밀어준 거리가 더 긴 거예요. 언제가? 회전하는 경우 위의 경우가 여기 회전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실제로 이 힘으로 밀어준 거리가 더 긴 거죠. 해준 일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입자로 구성된 경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kg짜리 물체와 4kg짜리 물체로 구성된 어떤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물체가 10m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질량 중심을 구해보면 질량 중심은 이 정도 위치가 될 겁니다. 이 위치는 1kg으로부터 8m, 4kg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는 위치가 될 겁니다. 이 둘은 지금 10m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두 물체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물체는 현재 정지 상태예요. 그럼 질량 중심도 현재 정지 상태에 있겠죠. 먼저 1kg과 1kg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뭐 4N의 힘을 주고 4kg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N 힘을 줘요. 그럼 지금 걔는 뭐가 하나의 개예요? 그렇죠. 1kg하고 4kg을 4kg으로 구성된 개를 설정했으니까 이게 개예요. 개 외부에서 작용할 알짜 힘은 4N하고 4N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알짜 힘이 0이죠. 알짜 힘이 0입니다. 자, 알짜 힘이 넷이라서 건 알짜라는 뜻이에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전체 질량이 5kg이고 질량 중심 가속도와 같으니까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두 물체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 질량 중심의 위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량 중심의 속도가 0이라면 즉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다면 알짜힘이 0이면 외부에서 아무런 알짜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더라도 상쇄돼서 알짜힘이 0이라면 질량 중심의 위치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4N 1N의 왼쪽에서 4N만 주게 되면 알짜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알짜힘이 F가 4N
되고 오른쪽으로 되겠죠. 그럼 얘 전체 질량이 5kg이니까 이 경우에는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방향은 오른쪽이 됩니다. 즉, 이 현재 질량 중심을 표시했던 이 위치가 뭐예요? 0.8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로 언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 CM의 위치는 1초 후에 어디로 이동한다? 얘가 1초 후에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이 둘 사이에 질량 중심을 구해보면 1초에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0.8이고 그 다음에 1초 후니까 1의 제곱 2분의 1 AT 제곱하면 질량 중심은 0.4m 이동한 요점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즉 얘가 1초 동안 이동한 후에 위치 1kg 그죠? 그리고 4kg 사이에 어떤 질량 중심을 구해보면 얘가 0.4m 이동한 위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약 1kg은 이쪽으로 힘을 주고 4kg은 이쪽으로 힘을 줬어요. 그러면 알짜 힘은 이거하고 이하고 더한 거죠.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런 힘을 주게 되면 질량 중심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좀 지나서 뭐예요? 얘가 4kg은 왼쪽으로 움직일 거고 예를 들어서 한 요점으로 올 거고 그 다음에 1kg 위로 힘을 줘서 이 정도 줬다면 이들 사이에 이렇게 꺼보면 질량 중심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 질량 중심이 t초 후에 1kg이 여기 그 다음에 4kg이 여기 와 있다면 1kg이 여기 와 있고 4kg이 여기 와 있다면 뭐예요? 그 알짜임의 방향, 요 알짜임의 방향으로 질량 중심이 구해보면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 식이죠. 개에 작용한 알짜 힘이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곱한 값하고 똑같다.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알짜 힘은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이제 일으킨다. 마치 점입자처럼 질량 중심에 어떤 라지 m의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처럼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걸 기억해 두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자계의 선 운동량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양변을 한 번만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dt drcm이 되고 얘가 n분의 1에 i는 첫 번째 입자로부터 n번째 입자까지 mi 그 다음에 dt dri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면 drcm dt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럼 얘는 n분의 1에 시그마 i는 첫 번째 입자로부터 n번째 입자까지 mi r번째 입자의 속도가 되겠죠. 미분을 했으니까. 양변에다가 전체 질량 m을 곱해주면 전체 질량 m의 개 전체의 질량 n개로 이루어진 개 전체의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값은 뭐하고 같으냐면 i는 1부터 n번째 입자까지의 mi 그 다음에 vi i번째 입자의 질량에다가 i번째 입자의 속도를 곱한 값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죠? m에다가 v를 곱한 게 그 i번째 입자의 뭐임을 알고 있다? 운동량임을 알고 있죠. 첫 번째부터 n번째 입자까지의 운동량을 싹 더한 값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의 의미는 뭐예요? 첫 번째 입자로부터 n번째 입자까지의
운동량을 다 더한 거니까 n개로 이루어진 개 전체에 뭐가 되냐면 전체 운동량이 되는 거죠. 토탈. 그죠? 그러니까는 개 전체의 운동량은 n개로 이루어진 개 전체 운동량은 그 n개 입자의 질량을 다 더한 값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값이더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개 전체의 운동량은 개 전체 질량에다가 뭐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과 같더라.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에 1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의 속도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을게요. 4m/s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2kg짜리 물체가 왼쪽으로 자 1m/s 즉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여기다가 4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물체로 이 세 물체로 구성된 이 개의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금방 했던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전체 운동량을 구해보겠습니다. 1kg, 2kg, 4kg이 가진 전체 운동량은 1 곱하기 이제 단위 생략하고 플러스 4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2 하면 이게 전체 운동량이 되는 거죠.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4에서 8에서 12에서 2를 빼니까 10이 되죠. 그리고 이게 전체 질량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7kg이죠. 곱하기 VCM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VCM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플러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7분의 10 m/s의 속도를 가진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P 토탈이 있을 때 이게 금방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개 전체 운동량 변화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변화는 뭐하고 같냐면 이거 오른쪽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m에다가 질량 중심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되고 앞에서 이건 뭐라고 했냐면 개에 작용하는 R자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개에 작용하는 개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는 개의 힘이 작용한다는 건 개를 구성하는 1kg나 2kg나 4kg에 작용하는 각각의 힘을 다 벡터적으로 대해준 값이에요. 그게 만약에 0이라면 이 0이 되는 경우는 각각에 작용하는 물체의 벡터 합이 0이거나 또는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고립계라고 하죠. 고립계. 이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고립계면 무슨 말이냐면 이 계를 구성하는 물체들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부에서는 어떤 힘도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0이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P 토탈 개 전체의 어떤 운동량이라는 것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항상 시간이 지나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자기네들끼리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외부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고립계면 개 전체 운동량이 이제 항상 일정하더라. 이건 뭐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즉 고립계면 운동량이 보존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이들 사이 상호작용하기 전에 첫 번째 입자의 질량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자의 질량 속도, 세 번째 입자의 질량 속도 쭉쭉쭉 가서 만약에 n번째 입자의 질량 속도가 있다면 자, 얘네들을 다 더한 게 개 전체 운동량이죠. 이게
얘들 사이에 어떤 충돌 같은 게 일어나서 상호작용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외부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다면 첫 번째 입자의 속도가 바뀌고 두 번째 입자의 속도가 자기네들의 상호작용에서 바뀌고 세 번째 입자의 속도가 바뀌고 쭉쭉쭉쭉 해도 n번째 입자의 속도까지 바뀐다고 해도 이 둘 각각의 개별적인 입자들의 속도는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바뀔 수 있지만 그것들의 운동량을 다 더한 값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죠. 언제? 고립계일 때. 여기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고립계면 F R점이 0이면 자, P 토탈 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P 토탈 일정하다. P 토탈 전체 계 얘가 MVCM인데 얘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 질량 중심이 만약에 정지였다. 얘가 0이었다. 그러면 뭐예요?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끼리 계를 구성하는 물체들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하면 뭐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가 처음에 0이었으면 나중에도 계속 0이니까 일정에서 0이니까 그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즉 처음에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으면 계를 구성하는 물체들이 다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면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질량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정지해 있는 경우만 그런 거예요. 자, 됐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은 몇 가지입니까? 먼저 RCM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죠? 이걸 알면 각각의 XCM, YCM, GCM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어요? F 계에 작용하는 R자임은 질량 중심, 계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그죠? 그 다음에 금방 했던 거, 계 전체 운동량을 더하면 질량 전체 계 전체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를 곱한 것과 같더라. 근데 이 둘 사이 관계를 보면 계 전체 운동량을 미분한 것은 이게 곧 뭐더라? R자임하고 같더라. 그래서 F넷이 0이면 즉 고립계면 P 토탈이라는 값 이게 일정에서 운동량이 보존되더라. 그죠? 요게 전부입니다. 거의 이게 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할 건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 주로 이제 그리고 이게 0이면 뭐예요? 처음에 질량 중심의 속도가 정지해 있는 경우라면 즉 MVCM이니까 얘가 F가 0이면 VCM이 처음에 0이었다면 얘는 만약에 얘가 처음에 0이었다면 얘는 질량 중심의 위치가 고정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 계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질량 중심의 어떤 운동 에너지랑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2kg짜리 물체와 4kg짜리 물체로 구성된 어떤 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이 4m/s와 10m/s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개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먼저 2kg짜리 물체는 2 곱하기 4, 4, 16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의 제곱 100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앞에 16 더하기 200이 돼서 216이 됩니다. 그죠? 216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질량 중심의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질량 중심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 전체 운동 에너지 운동량이 MVCM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개 전체 운동량은 자, 2kg은 8 플러스 8, 그 다음에 4kg은 40이죠. 그럼 개 전체 운동량은 48kg m/s가 될 거고
자, P 토탈이 그죠? 그러면 이 전체 개의 전체 질량은 얼마입니까? 6kg이죠. 토탈이 2kg하고 4kg 더한 거. 그럼 질량 중심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VCM이 얼마가 되냐면 8m/s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그죠? 자, 그럼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KCM을 구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개 전체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하니까 개 전체 질량 m에다가 질량 중심의 속도의 제곱 그러면 88이 64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3에서 3, 4, 12, 3, 68, 192줄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질량 중심의 속도가 8m/s라는 말은 자, 2kg은 질량 중심이 8m/s니까 2kg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그죠? 마이너스 4m/s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질량 중심에 대한 2kg짜리 물체의 속도는 A에 대한 B의 속도는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2kg짜리의 물체 속도는 2kg짜리 물체에서 질량 중심 속도를 빼야 되니까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속도는 마이너스 4m/s예요. 그리고 4kg짜리는 그러면 질량 중심에 대한 4kg짜리 물체의 속도는 10에서 8을 빼면 오른쪽으로 2m/s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8m/s로 가면서 4m/s를 보거나 10m/s를 본 거예요. 자, 그럼 2kg짜리 물체는 자, 상대적인 운동 에너지는 2kg짜리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상대적인 속도 4죠. 4의 제곱 16이고 더하기 4kg짜리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얼마의 속도로? 상대적으로 2의 속도로 가니까 2의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럼 해보면 16 더하기 8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24죠. 24줄. 그래서 192줄하고 질량 중심의 운동 에너지 하고 뭐예요? 24줄을 더해보면 216줄로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량 중심과 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파트는 별도의 프린트를 이용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